오후의 시 한 스푼. 안녕하세요. 오후의 시 한 스푼 진행을 맡은 신앙송가 강영선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당신의 소중한 말 한마디 전해보겠습니다. 한 번쯤 사랑해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보고 싶어 라고 해보세요. 그리하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있어 행복하지? 라고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질 겁니다. 가끔은 힘들지 않느냐는 안부 전화 해보세요. 그리하면 그 사람 당신 때문에 살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가 서 있던 자리가 낯설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 당신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당신만이 거둘 수 있으니까요. 네, 좋은 글에서 친구가 보내준 글이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신영옥 성악가님이 부르십니다. 너무 아름답고 편안한 목소리네요. 네, 오늘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정춘옥 신앙송가님, 이승옥 신앙송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춘옥 신앙송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인사도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1회 방송 때 정정신님의 시를 한번 낭송하고 그동안 찾아뵙질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2년도 10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10월에 천태산 은행나무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아니죠. 워낙 잘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냥 꾸준히 무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에 시 한 스푼 애청자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무척 설레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정충옥 신앙송가님은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태어나게 해줬으니 네. 얼마나 좋으실까요? 우리 낭송가님의 시의 낭송을 들으면 흠뻑 빠져들게 되지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가끔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승옥 신앙송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옥 씨 낭송가입니다. 강영선 진행자님과는 처음 갖는 시간입니다. 네. 소녀 때부터 시를 읽고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시낭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옥천에 살면서 어느 계절보다 봄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데요. 구읍부터 시작해서 장계 관광지로 또 어부동으로 이어지는 벚꽃의 향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찬란하던 벚꽃이 다 지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푸른 실록이 금강을 더욱 빛나게 하겠지요. 봄은 짧아서 더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옥천에 살며 시를 읽고 낭송할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와 함께하는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는 시간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옥 낭송가님 말씀도 정감 있고 낭낭한 목소리로 낭송하는 시를 듣는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흔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낭송가님들의 마음을 흔든 시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춘옥 신앙송가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나혜덕 시인님의 시 5분간입니다. 5분간 나희덕.
이 꽃그늘 아래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아니 이미 다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기다리는 5분간, 아카시아 꽃 하얗게 흩날리는 이 그늘 아래서 어느새 나는 머리 희끗한 노파가 되고, 버스가 저 모퉁이를 돌아서 내 앞에 멈추면 6살박이가 뛰어내려 안기는 게 아니라 훤칠한 청년 하나 내게로 걸어올 것만 같다. 내가 늙은 만큼 그는 자라서 서로의 삶을 맞바꾼 듯 마주보겠지. 기다림 하나로도 깜빡 지나가 버릴 생. 내가 늘 기다렸던 이 자리에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 너무 멀리 나가버린 그의 썰물을 향해 떨어지는 꽃잎, 또는 지나치는 버스를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내 기다림을 완성하겠지. 중얼거리는 동안 꽃잎은 한 무더기 또 진다. 아, 저기 버스가 온다. 나는 훌쩍 날아올라 꽃그늘을 벗어난다. 가슴이 뭉클하네요. 낭송가님의 마음을 흔드는 이 시는 엄마라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것 같네요. 맞아요. 그죠? 네. 저도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공감 가는 시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아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 시가 확 와서 닿아요. 가슴에 와서. 그런데 저도 정말 자식을 키워봤지만 젊은 시절 뚝딱 하고 지나갔어요. 맞아요. 벌써. 제가 이제서야 아들을 결혼시켜요. 늘 빨리 한 가정을 이루는 걸 보고 싶어서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주는 얼마나 거예요. 좋았을까. 너무 좋았죠. 네. 살아온 날들을, 이 시를 생각해 보면 살아나온 날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 저는 5분간이라는 나이덕님의 시를 읽으며 생의 기억들을 5분간처럼 짧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 훌쩍 커버린 아들, 이제 부모 곁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제 일궈 나가겠죠. 그러겠죠. 또 우리처럼 또 살아가겠죠. 조금 가슴 아프긴 해요. 우리도 굴곡진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라고 비켜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사는 그죠? 게, 사는 게 다 그러하니까. 네. 그러면서 또 뭐 우리든 또 서성거리면서 기다리면서 또 그냥 세월이 또 가겠지요. 네, 그렇겠죠. 저도 나이덕 시인님의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시인님의 시는 조신하고 읽기도 쉽고 또 시가 착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언제인가 어느 봄날이라는 시를 접했는데요. 청소부 김 씨가 간밤에 떨어진 꽃잎을 쓸다가 봄기운에 불타버린 연산홍에 취해서 그만 하던 일을 멈췄다고 합니다. 얼마나 취했는지 김 씨는 제 몸에 화르르 꽃물 드는지도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는 시였지요. 사는 일에 바쁜 김 씨 아저씨가 멈추어서 만난 봄, 나의 삶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네, 우리가 앞만 보고 산다면 잠깐 멈추지 못하죠. 그리고 봄도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버릴 때가 많지요. 그럼 정말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나이덕 시인님 소개해 드릴게요. 나이덕 시인님은요, 충남 논산 출생이시고요. 연사대 국문과
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박사가 되셨고요.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에는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그곳이 멀지 않다. 어두워진다는 것. 사라진 손바닥. 야생 사과.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그녀에게 파일명 서정시 등이 있고요. 실혼집으로는 보랏빛은 어디서 오는가. 한 접시의 시 등이 있습니다. 산문집에는 반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네 등이 있습니다. 상도 많이 수상하셨는데요. 김수영 문학상, 김달진 문학상, 현대문학상, 소월시 문학상, 백석문학상, 영랑시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어요. 아유,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러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학창작학과 교수에 재직 중이십니다. 우리가 나이덕 시인님 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음에도 한번 우리 나이덕 시인님의 시를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탤런트 강석훈 님이 작곡한 가곡입니다. 저는요, 오늘 오늘 놀랐어요. 저는 그 강석훈 님이 그냥 탤런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고 저도 그래서 오늘 처음 알았네. 네,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자기가 뭐든지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그 갖고 있는 재능을 언제든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4월의 숲속 소프라노 김순영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꽃이 피는 4월에는 사랑은 시작되리는 지난 겨울 퍼붓던 눈 속에 묻었던 사랑 스쳐가는 찬바람이 옷깃을 야미게 해도 떠도는 봄 향기를 그대는 느끼시나요? 그리움은 안개 속에 흐르는 고요한 침묵 떨리는 마음으로 그대를 호흡하리는 4월의 숲속에는 햇살이 가득 차네. 꿈을 꾸던 그 사랑이 언제 찾아오려나 흘러간 사랑일까 가만히
너무 아름답고 따뜻한 노래죠. 네. 이거 들으면서 우리 가슴에도 햇살이 정말 가득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승옥님의 마음을 흔든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봄길, 정호승님의 시입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2021년에) 나온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선집의 맨 앞에 시인의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호승 시인님은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시는 쓴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읽는 사람의 것이다. 시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만인을 위한 것이다라고요. 우리 이승옥 신앙송가님은 이 시가 마음을 흔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떨 때 많이 생각하시는지요? 네, 마음이 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또 이 시를 읽으면 이 시를 읽으며 힘을 내곤 합니다. 저는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소외된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선한 눈을 가진 시인의 시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한 방울의 눈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봄이 되면 이 시를 낭송하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길이 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낭송했습니다. 네. 이승옥 신앙송가님의 그 사려 깊은 마음 참 고맙습니다. 근데 이 봄길이 노래로도 불려졌네요. 안치환님의 노래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신앙송으로 들어도 노래로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막 옵니다. 저도 이렇게 벚꽃이 질 때 마음을 흔드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 벚꽃이 막 지고 햇빛에 막 벚꽃이 날릴 때 그 꽃길을 밟으며 가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죽은 건 너무 슬픈데 그 환한 햇빛 속에 그 꽃이 막 환하게 피고 그 꽃길을 밟으며 가시는 그걸 생각하니까 아, 엄마가 아주 좋은 곳으로 가시는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슬프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봄날 피고 진 꽃에 대한 기억 신동훈님의 시인데요. 이 시를 읽으면은 엄마가 무척 그립습니다. 낭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날 피고 진 꽃에 대한 기억 신동호 나의 어머니에게도 추억이 있다는 걸 참으로 오래되어서야 느꼈습니다. 마당에 앉아 봄나무를 다듬으시면서 구슬픈 콧노래로 들려오는 하얀 찔레꽃. 어머니에게도 그리운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참으로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부르는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손은 나무를 다듬으시지만 마음은 저편 상구머리 빛바랜 사진 속에 어린 어머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어머니의 둥근 등을 바라보다 울었습니다. 추억은 어머니에게도 소중하건만 자식들에게 그 추억을 빼앗긴 건 아닌가 하고 마당의 봄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 시를 들으면 정말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7년 만에 낳으셨어요. 와. 그런데 저도 또 우리 아들을 7년 만에 낳았거든요. 그랬구나. 그것도 닮나 봐요.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죠? 근데 제가 수북리에서 죽향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조금 했죠. 그러면 거기가 한 오리길이 될 거예요. 죽향초등학교까지. 엄마가 띠방울을 갖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조금 내가 몸이 아프면은 띠방울 갖고 그 수북리에 요양원이 있어요. 있지. 있어요. 거기까지 오세요. 그러면은 저를 얻고 가면 애들이 얼라리껄라리를 하거든요. 그랬겠네. 얼라리껄라리를 하는데 나는 오지 말라고 엄마 오지 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 그 등에 딱 이렇게 엎이면 그 따스함과 어머니 시골 어머니니까 그 땀밴 그 땀 냄새 짭짤한 네. 냄새와 함께 하면서도 참 그 향기 엄마의 그 냄새가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엄마. 그런 거 받기만 했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정말 해드린 건 여기 10분의 1 자식한테 베푸는 그 맞아요. 10분의 1도 정말 못한 것 같은데. 그만큼만 해도 효자효녀래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시는 그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정말 살아계실 때 효자 노릇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 잘 몰라요, 네, 그죠? 맞아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서 네, 느끼는 거죠. 네, 그래요. 엄마의 사랑은 왜 그리도 클까요? 맞아요. 늘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또 용서해주시고요.
우리도 자녀를 두고 살면서 아이들에게 베푸는 사랑 10분의 1만 부모님께 해도 효자 효녀라는 맞죠. 말을 들을 거예요. 어. 후회하지 말고 계실 때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계실 때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는 분들 계실 때 잘하세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눈물도 막 나더라고요. 네. 지금도 저 눈물 그죠? 글썽였어요. 예. 엄마 왜 그렇지 가슴은 아픈가 몰라 엄마만 생각하면. 네. 맞아요. 네, 신동호 시인님 소개하겠습니다. 신동호 시인님은 1965년에 강원도 화천군에서 태어나셨고요. 한양대학교 국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어요. 그리고 1984년에는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셨고요.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문화국장도 했네요. 지금은 남북저작권센터 대표이사시고 한양대학교 겸임고수십니다. 대한민국의 시인입니다. 저서로는 겨울 경춘선, 푸른 숲, 저녁 무렵, 그거는 문학동네에서 유쾌한 교양 있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시를 쓰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분다나 고맙다 등이 있고요. 장촌 냉면집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이거는 실천문학산에서 펴냈네요. 세월의 쓸모, 그리움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은 젊을 때는 뭐 어떤 시가 굉장히 좋고 또 세월이 지나면은 또 좋아지는 시가 또 따로 있어요. 노래도 그렇듯이 우리 정춘옥 신앙송가님께서 요즘의 마음을 흔드는 시라고 하네요. 홍윤숙님의 장식론입니다. 낭송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 공감하는 시죠. 네. 장식론 홍윤숙. 여자가 장식을 하나씩 달아가는 것은 젊음을 하나씩 잃어가는 때문이다. 씻은 무 같다든가 뛰는 생선 같다든가 진부한 말이지만 그 젊은 날은 젊음 하나만도 빛나는 장식이 아니었겠는가. 때로 거리를 걷다 보면 쇼윈도에 비치는 초라한 내 모습에 사뭇 놀란다. 어디에 그 빛나던 장식들을 잃고 왔을까? 이 삐에로 같은 의상들은 무엇일까? 안개 같은 피곤으로 문을 연다. 피하듯 숨어보는 거리의 꽃집. 젊음은 거기에도 만발하여 있고 꽃은 그대로가 눈부신 장식이었다. 꽃을 더듬는 내 흰손이 물기 없이 마른 한 장의 낙엽처럼 쓸쓸해져 돌아와 몰래 진보라 고운 자수정 반지 하나 끼워 달래어 본다. 네, 낭송을 들으니 젊음이 사라지는 아쉬움을 느끼게 해주네요. 사람마다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삶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춘옥 낭송가님의 장식론, 시 낭송이 제 마음도 울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90세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옷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근데 나는 좀 털털한 편이야. 그래서 의상에 관심도 별로고 어디를 가도 그냥 대충 입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그게 손질을 잘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 그런가? 제가 우리 어머니는 누가 본다고 여기 조금 올라가도 저렇게 유난스럽게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요. 자기 엄마는 틀니를 이제 새로 맞춰놨대요. 그때도 이제 많이 편찮으셨던가 봐요. 근데 죽기 전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틀니가 도착했다는데 그 틀니를 껴보고 거울을 보고 다시는 모습을 보시고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안타깝다. 아무리 늙어도 여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예뻐 보이고 싶거든요. 그럼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래요. 예뻐 보이고 싶고 그래요. 다 같은 마음이죠. 하여튼 젊다라는 건 진짜 네. 그 젊음 하나만으로도 아름답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그거를 이제야 느끼는 거죠. 그죠? 나이가 드니까. 하지만 또 어떡하겠어요. 누구나가 태어나면 늙어가서 죽기 마련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제 늙어간다라는 생각보다 익어간다 그런 이렇게 생각해야 조금 서글프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저도 장식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좋아하질 않는데 가끔은 그 단순한 옷에 한 번씩 뭐를 좀 이렇게 장식을 달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 번씩 달아보고. 그런데 정말 젊었을 때 그 싱그러움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정말. 하면 좋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정말로 우리가 이제 젊음을 아쉬워하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는 이승옥 신앙송가님께서 아주 좋아하는 시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네. 뭔가 봤더니 정말 누구나 좋아할 시예요 이거. 그러네요. 박종환님의 천년사랑이에요. 제가 이 시를 네. 듣고서는 푹 빠져서 아마 시 낭송 여기에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천년 사랑 박종화 천년에 한 알씩 모래를 나르는 황새가 있었단다. 그 모래가 쌓여 산이 될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싶다. 천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있었는데 그 꽃의 꽃잎이 쌓이고 쌓여 하늘에 닿을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싶다. 학은 1000마리를 접어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나에겐 너만 있으면 행복하다. 하늘에게 소중한 건 별이고 땅에 소중한 건 꽃이고 나에게 소중한 건 바로 너란다. 내가 한강에 100원을 빠뜨렸을 때 그거 찾을 때까지 우리 사랑하자. 예전엔 모르던 사랑, 지금은 편안한 사랑, 나중에 편안할 사랑, 바로 너란다. 장미꽃은 사랑, 안개꽃은 죽음을 뜻하는데 난 너에게 안개꽃에 장미를 꽂아주고 싶다. 왜냐면 난 너를 죽도록 사랑하니까. 영원히 맑은 그대, 일생을 통해 만난 이 세상 다 변해도 사랑해요, 영원히. 햇살이 눈부신 날, 투명한 유리병에 햇살을 가득 담고 싶다. 너의 흐린 날에 주기 위해서. 사랑한단 말이다. 사랑한단 말이다. 사랑한단 말이다.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사랑.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누구나 바라는 사랑이지요. 그렇죠. 네. 네. 사람이면 누구나 꿈꾸는 사랑이지요. 그래서인지 결혼식장에 가면 내 자녀들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년 사랑이 아름다운 신앙송으로 들려지기도 하지요. 제 마음도 늘 이런 아름다운 사랑에 마음을 빼앗기곤 한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좋아하게 됐어요. 네. 사랑이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면서 행복해진답니다. 꽃을 보면서 그저 예쁘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대가 없는 사랑이죠. 사랑은 나에게서 솟아나고 행복은 내 마음의 상태이니 내 마음을 잘 보듬고 지켜가며 살아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중환님은 달을 좋아하셔서 호가 월탄이래요. 맞아요. 1901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요. 시인이며 비평가시고 소설가이시고 교육자였어요. 그분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학 공부를 열심히 하였어요. 그래서 후에 역사 소설을 쓰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답니다. 그의 회고록 역사는 흐르는데 청사는 말이 없네는 그의 문학적 생애를 여실히 증언하여 줍니다. 아홉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그의 시심과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그 천년의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지요. 그리고 월턴 박중환은 민족과 역사를 떠난 문학은 존재할 수 없다고 역설하며 민족을 주제로 한 역사 소설을 꾸준히 쓰고 일제에 한가하는 민족 정신을 역사 소설과 시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도 왜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용의 눈물, 여인 천하 등이 그분의 그 소설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서재의 이름이 파초실이었는데 파초를 그렇게 굉장히 아끼셨다고 하네요. 음악 듣겠습니다. 사랑에 관한 노래는 언제나 감미롭고 아름답습니다. 4월이 벌써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했는데 하게 되네요. 저는 봄이 되면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을 피우고 연두빛 어린 잎을 싹 틔우는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봄날의 따스함과 생명력을 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혜인님의 시 봄날 같은 사람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낭송해 보겠습니다. 봄날 같은 사람. 이혜인. 힘들 때일수록 기다려지는 봄날 같은 사람. 멀리 있으면서도 조용히 다가와 분위기를 따스하게 만드는 사람. 소리를 내어도 어찌나 정겹게 들리는지 자꾸만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 솔솔 부는 봄바람같이 자꾸만 분위기를 띄워주는 사람. 햇살이 죄이는 담 밑에서 싱그럽게 도달하는 봄나물 같은 사람. 온통 노랑으로 뒤덮은 개나리같이 마음을 울렁이게 하는 사람. 조용한 산을 붉게 물들인 진달래처럼 꼭 또 보고 싶은 사람. 어두운 달밤에도 기죽지 않고 곳곳이
자기를 보듬는 목련 같은 사람. 봄 소식들을 무수히 전해주는 봄 들녘처럼 넉넉함을 주는 싱그러운 사람. 너무나 따스하기에, 너무나 정겹기에, 너무나 든든하기에 언제나 힘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봄날 같은 사람입니다. 시는 마음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내 마음을 흔드는 시를 낭송해 보았습니다. 애청자분들의 마음에도 다가가 봄 햇살 같은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 정춘옥, 이승옥 신앙송가님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네. 함께 시를 낭송하고 음악을 들으니 방송을 하면서 저도 감동도 되고 또 우리의 방송을 애청자분들이 듣고 시를 더 접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서 좋은 시를 함께 공유하고 시를 통해 삶의 위로와 힘을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자주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시를 낭송하면서 사랑의 힘도 다시 느껴보고 사는 일을 다시 돌아보고 또 봄같이 따스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활력이 넘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방송에 나오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열심히 정성껏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후에 한 스푼 신앙송이 오후 3시에서 4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옥천 FM 모바일 앱이나 또 OBN 너튜브로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랏빛 엽서 들으면서 오후의 시 한 스푼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
향해 다시 못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